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호흡기 질환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중국의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10월 들어 연준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시장은 여유가 생긴 연준이 내년 5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 위성이 시카고 시각으로 잠시 후 정오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그룹 메타가 시카고 인근에 또 하나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열었습니다. 월러터브가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죄 많은 도시를 발표했는데요. 182위 안에 일리노이에서도 2개 도시가 포함됐습니다.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위스콘신을 포함해 34개 주에서 판매된 멜론 관련 살모넬라균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새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브랜드를 모를 경우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정을 위배했다며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재개했는데요. 지난달 24일 양측이 임시휴전을 시작한 지 7일 만입니다. 여성 한나인 켄윈이 다음 달 크리스천 리더를 위한 공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쿠카오니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가 매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련하는 전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 전시회가 올해도 지난 27일 시작해 내년 1월 2일까지 열립니다. 재미시카고 간호사협회 49대 3차 임원 이사회가 지난 28일 오후 BBQ 가든에서 20여 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로라 머피 주 상원의원실에서 이를 기념하는 축하 인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호흡기 질환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산하 감독조사소위원회는 어제 청문회에서 맨디 코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에게 중국 내에서 확산하는 호흡기 질병 유행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현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코언 국장은 중국의 환자 수 증가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계절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수 변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언 국장은 우리는 이것이 새롭거나 이전에 없던 병원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와 마이코플라스마 등 보건당국에 익숙한 질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자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병원균에 노출되지 않던 어린이들이 감염되는 것일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미국에서 지난해 어린 RSV 환자가 급증한 사례가 있죠. 중국 보건당국도 이미 알려진 병원균의 확산과 코로나19 봉쇄 해제가 최근 호흡기 질환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처음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른 통계보다 더 주의 깊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10월 들어 연준 예상치보다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 2달치 물가 통계 발표가 남아있지만 지난 9월 연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이상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은 여유가 생긴 연준이 내년 5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행보가 내년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불과 한 달 전 내년 6월 중순 회의 전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컸지만 이제는 시장이 내년 5월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그룹 메타가 시카고 인근의 또 하나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열었는데요. 어제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2020년 일리노이주의 디켈브 농장지대 205만 제곱미터 부지에 착공한 10억 달러 규모의 메타 디켈브 데이터 센터가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전날 가공에 들어갔습니다. 디켈브 데이터 센터는 미국 내 12번째, 전 세계적으로 15번째 메타 시설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는데요. 5개 빌딩에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내부에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선 이곳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부터 메타버스라는 미지의 가상세계까지 메타의 모든 컨텐츠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특히 5개의 동 가운데 2개 동은 대용량 트래픽 처리 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지난 29일 메타 관계자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개관식에 참석해 디켈브 데이터 센터가 메타 글로벌 인프라의 일부로서 지역 경제와 소셜미디어 공유 역량을 모두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월렛허브가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죄 많은 도시를 발표했는데요. 182위 안에 일리노이에서도 2개 도시가 포함됐습니다. 월렛허브는 각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2도시를 포함해 180개가 넘는 미국 도시를 비교해 2023년 미국에서 가장 죄가 많은 도시를 선정해 지난 27일 발표했는데요. 일리노이에서는 시카고와 오로라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시카고는 16위, 오로라는 162위입니다. 위스콘신도 밀워키 71위, 메디슨 179위 등 2도시가 범죄 도시로 꼽혔는데요.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1위를 차지해 미국 최고의 범죄 도시로 남았습니다. 월렛허브 지표 60을 넘는 것은 이 도시가 유일합니다. 휴스턴과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덴버, 달라스, 피닉스, 마이애미, 클리브랜드가 2위에서 10위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을 포함해 34개 주에서 판매된 멜론 관련 살모넬라균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방센터가 어제 새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브랜드를 모를 경우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날 새로운 업데이트에 따르면 34개 주에서 최소 117명이 이 질병에 걸렸으며 지난 6일 동안 18명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위스콘신에서 10건, 일리노이에서 6건, 인디애나에서 2건이 추가됐습니다. 살모넬라균 발병으로 말리치타와 루디 브랜드 멜론 전체가 리콜됐죠. 잘라 판매하는 멜론도 리콜 대상입니다. 리콜 대상 멜론은 트레이더조와 크로거, 스프라우트 등 다양한 소매점에서 판매됐는데요. CDC는 특히 위험한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입원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떤 브랜드가 생산했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멜론을 먹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확인할 경우 소비자는 멜론을 버리거나 구입한 소매점에 반품해 환불받아야 합니다. 살모넬라 증상에는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포함됩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박테리아에 감염된 후 6시간에서 6일 사이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정을 위배했다며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재개했는데요. 지난달 24일 양측이 임시휴전을 시작한 지 7일 만입니다. 전투가 재개되면서 나머지 인질 석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휴전 기간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중 외국인을 포함해 115명이 풀려났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맞교환으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기습 당시 가자지구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인질 중 137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성 한라인 캐닌이 다음 달 크리스찬 리더를 위한 공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행사 홍보를 위해 캐닌의 한지은 신앙 기반 활동가가 지난 29일 KBS로 방문해 교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는데요. 한 활동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주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나누는 실질적인 배움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 기반에서 대응해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 제가 이제 교회 뭐 사모님들 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 뵙고 보면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께 제가 혹시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질문을 던져주시고요. 사실은 성폭력, 가정폭력을 겪은 생존자분들께 나타나는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그런 것들을 배려한 듣기 말하기가 필요해서 가정폭력 상담사로부터 듣는 공감 워크숍,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우리가 공감한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 어떤 생존자분들이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듣게 되고요. 대상은 모든 교계 지도자로서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워크숍은 내달 1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정오까지 진행됩니다. 강의는 김성경 가정폭력 상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강의 후에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캐닌 직원분들의 인도로 소그룹 미팅도 갖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과연 캐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케이스 매니지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소그룹에 하나씩 다 들어가셔서, 한 분씩 들어가셔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감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 사모님, 권사님 아니어도 정말 저희들이 다 듣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시간 내서 오시면 정말 저희들이 좋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성도님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한 캐니는 지난 10월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미국 내 한인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인데요. 이 캠페인은 조지아 대학과 여성 한라인이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에게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내년 3월까지 프로그램은 지속됩니다. 월별 메시지를 한 활동가를 통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어떤 교육용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매월 마켓,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상가 혹은 교회 벽보를 부착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최대한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기독교 방송에서도 게시판을 통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11월 달에는 나가는 메시지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우리 생존자분들이 그동안 어떤 눌려있던 것들 혹은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것들로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학대를 받는다면 그 모든 학대의 원인이 나라고 잘못 인식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학대는 가해자의 선택이라는 것 분명히 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메시지가 가족과 친구의 가정폭력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패밀리 게더링 많잖아요. 여러 먼 친척이었던 분들도 만나게 될 텐데, 사실 그럴 때 뭐 이모, 고모, 사실은 제가 집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런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 징후를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아주 위험한 경우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의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담아 듣자라는 어떤 메시지가 12월에 나가게 됩니다. 캐뉴인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 한라인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0년 43% 증가하고 주택 보급 지원은 56%, 전화 상담은 200%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후 지속적인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가정폭력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루어 처음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 한 활동가는 피해 이민자들이 그들의 법적인 권리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니는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젠더폭력을 없애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33년째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매년 젠더폭력 운동에서 풀뿌리 리더십을 확장하기 위한 동료 옹호 지도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생존자 옹호자로서의 도구, 즉 각종 폭력 개념과 피해자들의 법적 선택권, 건강한 관계 기술, 경청 및 공감 기술 등을 배우게 되며 일정
기간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올 초에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동료 옹호 지도자 교육이 새롭게 개설되기도 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주 한 차례 5주 동안 2회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초 정도에 시작할 텐데 보통 이제 사순절 기간 좀 앞두고 교육을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어떤 문화들,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폭력의 문제가 뭐 가십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돌아다녀서 그게 2차 가해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문화들을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들을 기독인들끼리 모여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들이 구체적일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이번에 공감 워크숍입니다. 오세요. 오셔서 배우세요. 그래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민시카고 간호사협회 49대 3차 임원 이사회가 지난 28일 오후 6시 BBQ 가든에서 20여 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협회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간호사협회 회원 30여 명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대한간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재외한인간호사협회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이사회에는 국제한인간호재단 회장 이영미 교수가 방문해 12월 9일에서 10일 하얏트 리전스 오페어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연례 학회와 갈라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한편 간호사협회는 이달 15일 오후 6시 울링에 소재한 한인문화회관에서 2023년도 장학금 수여식 및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합니다. 다음 임원이사회는 2024년 1월 9일 장충동 식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로라 머피 주 상원의원실에서 이를 기념하는 축하 인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클럽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새롭게 취임한 고명주 신임 회장이 지난 28일 정오 머피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50주년 기념 축하 인증서를 전달받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 봉사단체로 시각과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매년 10월 캔디데이를 통해 펀드를 마련하고 입양인 사업 중 하나인 고국 방문 투어를 위해 연례적으로 5월에는 골프 행사를 통해 펀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고국 방문은 매년 6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43년째 같은 장소인 블루스타 메모리얼 우드파크에서 입양인과 가족들을 위한 피크닉을 실시합니다. 클럽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com을 방문하시거나 고명주 회장 484-995-1555로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쿠카우니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가 매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련하는 전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 전시회가 올해도 지난 27일에 시작해 내년 1월 2일까지 열립니다. 쿠카우니 빌딩 112호실에서 진행하는 이 전시회는 재무관이 지난 20년 동안 개최해온 연례 행사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데에 모은 행사장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를 반영해 개별적으로 장식된 100개에 가까운 트리를 볼 수 있는데요. 3피트 높이의 나무에 다양한 민족과 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대표하기 위해 나무를 장식했는데요. 기독교와 힌두교, 유대인을 망라해 문화적 다양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각 트리는 장식품 반짝이, 조명뿐만 아니라 동물, 꽃, 과일, 양초, 접시, 보트, 별, 깃발, 인형 및 기타 품목으로 장식됩니다. 파파스에 따르면 이 전통은 자신의 사무실에 세금을 납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120개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시작했는데요. 한편 파파스는 오늘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교관들과 일반 대중을 초대해 정교한 트리 전시와 음악, 스낵을 즐길 수 있는 명절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의 시작 금요일 오늘 곳곳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간간히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밤 최저 기온 38도. 토요일과 주일인 모레도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요. 간간히 비 소식 전해집니다. 토요일에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37도. 주일 낮 최고 기온 42도, 밤 최저 32도가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41도, 습도는 92%, 바람은 북동풍이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